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김태아의 집은 그야말로 웅장했다. 3층 단독주택에 넓은 정원까지 갖춘 이 집의 주인인 김태아는 36살의 젊은 사업가로 아버지가 물려준 건설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재력을 쌓아왔다. 그런 그가 최근 들어 어머니 이영미에게 자꾸 언급하는 여자가 있었다. 박세아라는 이름의 28살 여성으로 태아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영미는 49살로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워온 강인한 여성이었다. 아들의 결혼 이야기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어떤 집안 출신인지, 어떤 성격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들이 성급하게 결혼을 결심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었다. 드디어 박세아를 집으로 초대하는 날이 되었다. 이영미는 며칠 전부터 집안을 정리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 오후 2시 정각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태아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박세아와 함께 들어섰다. 박세아는 키가 작고 단정한 인상의 여성으로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비싼 선물 보따리를 이영미에게 건넸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박세아라고 합니다. 태아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주셔서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세아의 예의 바른 모습에 이영미는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박세아는 완벽한 예비 며느리의 모습을 보였다. 이영미의 질문에 차근차근 대답하며 자신은 현재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부모님은 부산에서 작은 사업을 하신다고 했다. 또한 요리도 좋아하고 집안일도 잘한다며 태아를 잘 돌보겠다고 말했다. 이영미는 박세아의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태아 역시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며 가끔씩 박세아를 자랑하는 말을 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질 무렵 박세아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이영미는 아들에게 박세아가 마음에 든다고 말했고 태아는 기뻐했다. 며칠 후 이영미는 박세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비 며느리에게 예쁜 옷을 사주고 싶다며 백화점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박세아는 기뻐하며 약속을 잡았다. 토요일 오후 강남의 한 유명 백화점에서 만난 두 사람은 여성복 매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이영미는 박세아에게 어울릴 만한 옷들을 골라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한 매장에서 옷을 고르고 있을 때 직원 한 명이 박세아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다가왔다. 너 혹시 박수진 아니야? 그 직원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으로 박세아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말을 걸었다. 박세아는 순간 얼굴이 굳으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아, 죄송한데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는 박세아라고 하는데요. 박세아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이영미는 이상하다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목소리도 똑같고 얼굴도 그대로야. 너 이름 바꿨구나. 그러고 보니 좀 더 예뻐진 것 같기도 하고. 너 어느 중학교 나왔어? 청담 고등학교 맞지? 직원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봤다. 박세아는 점점 더 당황하며 정말 다른 사람이라고 강조했지만 직원은 믿지 않는 눈치였다. 이영미는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박세아의 팔을 잡고 다른 매장으로 이동했다. 세아야, 괜찮아. 저 사람이 사람을 착각한 것 같네. 이영미의 위로에도 박세아는 계속 불안해하며 일찍 집에 가고 싶다고 했다. 그날 밤 이영미는 계속 그 일이 신경 쓰였다. 박세아의 당황한 모습이나 직원의 확신에 찬 태도가 단순한 착각으로 보이지 않았다.
며칠을 고민하던 이영민은 결국 그 백화점을 다시 찾았다. 그날 박세아를 알아봤던 직원을 찾아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다. 실은 그날 제가 데리고 간 여자가 제 아들과 결혼할 예정인데 혹시 정말 아는 사이인가요? 직원은 김하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박수진이 맞다면 조심하셔야 해요. 그 애는 고등학교 때 정말 문제가 많았거든요. 특히 학교 폭력으로 유명했어요. 저도 같은 학교 출신이라 잘 알고 있어요. 하늘의 말에 이영민은 충격을 받았다. 학교 폭력이라니 그렇게 예의 바르고 착해 보이던 박세아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늘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박수진은 겉으로는 모범생처럼 행동했지만 뒤에서는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기로 유명했어요. 특히 김은아라는 아이를 심하게 괴롭혔는데 결국 그 아이가 전학을 갈 정도였어요. 이영민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하늘은 김은아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김은아는 현재 근처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이영민은 망설이다가 결국 김은아에게 연락을 취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의 연락을 받고 당황했던 김은아였지만 박수진의 이름을 듣자마자 목소리가 변했다. 혹시 그 사람을 아세요? 김은아의 떨리는 목소리에 이영민은 상황을 설명했다. 자신의 아들이 박세아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은아는 잠시 침묵하더니 만나자고 했다. 다음 날 오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김은아는 차분하고 조용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이영미 앞에 두꺼운 파일을 꺼내 놓았다. 이게 박수진이 저한테 한 일들의 증거예요. 김은아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안에는 찢어진 교복 사진, 상처난 몸의 사진, 병원 진단서, 그리고 당시 친구들이 써준 증언서들이 들어 있었다. 박수진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놀림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죠. 제 용돈을 빼앗고 숙제를 대신 시키고 화장실에서 물을 부어대기도 했어요. 김은아의 목소리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점점 작아졌다. 가장 심했던 건 겨울이었어요. 박수진이 저를 옥상으로 불러내서 차가운 물을 머리부터 뒤집어 씌웠어요. 그때 감기에 걸려서 한 달 동안 학교를 못 갔죠. 부모님이 이상하게 여기시고 학교에 연락하셨는데 그제서야 모든 게 밝혀졌어요. 이영민은 김은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와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은아는 당시 박수진이 워낙 교묘했다고 설명했다. 선생님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늘 조심했다고 했다. 하지만 친구들의 증언과 몇 번의 현장 목격으로 결국 문제가 드러났고 박수진은 징계를 받았다고 했다. 그 후 박수진은 부산으로 전학을 갔고 김은아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다른 학교로 옮겼다고 했다. 저는 지금도 그때 일로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불안하고 누군가 저를 쳐다보면 괜히 위축돼요. 상담 치료도 받았지만 완전히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김은아의 고백에 이영민은 마음이 아팠다. 그런 어린 나이에 그런 고통을 겪었다니 정말 안타까웠다. 김은아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박수진이 정말 변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이영민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김은아가 보여준 증거들은 명백했고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거짓일 리는 없어 보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박세아가 정말 변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존재였다.
이영미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일단 박세아를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 다음 주 태아가 박세아와 함께 또 집에 왔다. 이번에는 결혼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이영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박세아를 대했지만 내심으로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박세아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상냥한 모습이었다. 이영미가 차를 따르려고 하자 서둘러 일어나서 대신 따라주고 대화 중에도 적절한 때에 맞장구를 쳤다. 어머님, 혹시 결혼식 하객 명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박세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영미는 이 질문이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 그냥 제가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요. 고등학교 때 전학을 많이 다녔거든요. 박세아의 대답에 이영미는 더욱 의심이 들었다. 전학을 많이 다녔다는 것이 과거의 문제를 숨기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이영미는 박세아에게 과거에 대해 간접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했다. 세아야, 어릴 때 어떤 아이였어?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을 것 같은데. 박세아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다. 네, 그럭저럭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좀 내성적이어서 친구 사귀는 게 어려웠어요. 이영미는 이 대답이 김은아가 말한 것과 정반대라는 것을 알았다. 김은아의 증언에 따르면 박수진은 오히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성격이었다고 했다. 저녁 식사 후 태아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이영미는 박세아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세아야, 혹시 어릴 때 친구들과 다툰 적은 없어? 이영미의 질문에 박세아는 순간 경직된 표정을 보였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야, 그냥 젊을 때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잖아. 나도 어릴 때는 친구와 많이 싸웠거든. 박세아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 네. 저도 몇 번 있었죠. 하지만 금세 화해했어요. 그날 밤 이영미는 태아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태아야, 세아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니? 태아는 이상하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봤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세아가 과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더라. 어머니,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의 모습 아닌가요? 태아의 말에 일리는 있었지만 이영미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다. 며칠 후 이영미는 뜻밖의 기회를 얻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앞에서 박세아가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이영미는 재빨리 근처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다. 야, 어디로 가는 거야? 내가 분명히 명동이라고 했잖아. 박세아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다. 거칠고 공격적이었다. 택시기사가 죄송합니다. 길이 막혀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라고 설명했지만 박세아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 진짜 짜증나. 당신 같은 운전기사 때문에 택시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야. 돈만 받으면 되는 거야? 박세아는 계속해서 택시기사를 모욕했다. 기사는 나이가 꽤 많아 보였는데 고개를 숙이고 계속 사과했다. 이영미는 이 장면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평소 그렇게 예의 바르던 박세아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다. 약한 사람에게는 거침없이 화를 내는 모습이 김은아가 말한 과거의 박수진과 정확히 일치했다. 마침내 택시가 떠나고 박세아가 사라진 후 이영미는 그 택시 기사를 따라가서 말을 걸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기사는 아직도 기분이 상한 듯 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버릇이 없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욕부터 하고. 이영미는 마음이 무거웠다. 박세아의 진짜 모습을 확인한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이영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태아를 불러서 그동안 알아낸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김하늘과의 만남, 김은아의 증언, 그리고 오늘 목격한 박세아의 모습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태아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어머니,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어요. 세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태아야, 어머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나도 세아를 좋아했어. 하지만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영미는 김은아가 준 증거 자료들을 태아에게 보여주었다. 태아는 그 자료들을 보며 점점 얼굴이 굳어갔다. 특히 병원 진단서와 상처 사진들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어머니, 그게 10년 전 일이잖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태아는 여전히 박세아를 믿고 싶어 했다. 그래, 변할 수는 있지. 하지만 오늘 내가 본 모습은 어떻게 설명할 거니? 택시 기사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나는 확신했어. 그 아이는 변하지 않았어. 이영미는 태아에게 직접 박세아와 이야기해 보라고 했다. 과거의 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만약 계속 거짓말을 한다면 결혼을 반대하겠다고 명확히 말했다. 태아는 고민 끝에 어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다음 날 저녁 태아는 박세아를 만나 진실을 물었다. 세아야, 너 혹시 과거에 이름이 박수진이었어?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을 한 적이 있어? 박세아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다. 태아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계셔. 김은아라는 사람도 만나보셨고 증거도 다 보셨어. 이제 거짓말하지 마. 박세아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결국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태아 오빠. 정말 미안해요. 맞아요. 제가 과거에 그런 일을 했어요. 하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태아는 박세아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결혼까지 하려는 사이인데. 무서웠어요. 오빠가 저를 떠날까봐. 어머님이 절 싫어하실까봐. 정말 과거의 일은 잊고 싶었어요. 박세아는 계속 울며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태아는 쉽게 마음을 정할 수 없었다. 세아야, 나는 내가 변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어머니가 내가 택시 기사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도 보셨다고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박세아는 그 일까지 들켰다는 것을 알고 더욱 당황했다. 그건 그날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평소에 제가 아니었어요. 그게 변명이 돼? 스트레스 받으면 약한 사람한테 화풀이해도 된다는 거야? 태아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다. 박세아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그날 밤 태아는 어머니에게 박세아와의 대화 내용을 모두 이야기했다. 이영미는 박세아가 결국 진실을 인정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태아야, 진짜 반성하는 사람은 변명부터 하지 않아. 그 아이는 아직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해. 며칠 후 박세아는 이영미에게 직접 찾아와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이영미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세아야, 내가 과거에 한 일을 용서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내가 괴롭혔던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아들을 지키는 것뿐이야.
박세아는 계속 울며 매달렸지만 이영민은 단호했다. 정말 변했다면 김은아 씨한테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렴. 그리고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져. 그런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영미의 말에 박세아는 할 말을 잃었다. 결국 그녀는 김은아를 만나러 가야 했다. 카페에서 만난 김은아와 박세아. 10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박세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를 시작했다. 은하야,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어리고 바보였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지만 김은아는 차갑게 반응했다.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거야?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 내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 아니야, 나는 정말 변했어.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박세아의 말에 김은아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래. 그럼 며칠 전에 택시 기사한테 욕한 건 뭐야? 여전히 약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있잖아. 김은아는 이미 이영미로부터 모든 상황을 들었던 것이다. 박세아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결국 태아와 박세아의 결혼은 무산되었다. 태아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박세아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세아야, 미안해. 하지만 나는 내가 진짜로 변했는지 확신할 수 없어. 그리고 어머니도 너무 상처받으셨어. 박세아는 마지막까지 매달렸지만 태아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다. 박세아가 떠난 후 이영미는 김은아에게 연락했다. 은하야,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줘서 내 아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었어. 김은아는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아요. 저도 이제야 좀 후련해졌어요. 그 사람이 계속 거짓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안타까웠거든요. 몇 주가 지난 후 이영미는 우연히 박세아의 소식을 들었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얘기였다. 이번에도 자신의 과거는 숨기고 있다고 했다. 이영미는 안타까웠지만 더 이상 관여할 생각은 없었다. 자신의 아들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태아는 한동안 상처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되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고마워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이영미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놓였다. 비록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태아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솔직한 여성이었다. 이영미는 그녀를 만나보고 마음에 들어했다. 진실한 사람의 따뜻함은 거짓으로 포장된 친절함과는 확실히 달랐다. 김은아도 상담 치료를 계속 받으며 조금씩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갔다. 박세아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 그녀는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다. 억눌러왔던 분노와 상처를 표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제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백화점 직원 김하늘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뿌듯해했다. 비록 작은 역할이었지만 한 가정의 불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종종 학창시절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며 과거의 잘못을 덮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야기했다. 이영미는 가끔 박세아를 생각하며 안타까워했다. 만약 그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다. 하지만 과거를 부정하고 숨기기만 하는 한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이고 거짓말로 쌓아 올린 인생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었다. 몇 년이 흘러 태아는 새로운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 이영민은 며느리와 손자를 얻으며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김은아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반면 박세아는 여전히 과거에 얽매인 채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이영미가 깨달은 것은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었다. 박세아는 평상시에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본성이 드러났다. 진정으로 변화한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았을 것이다. 또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다. 김하늘과 김은아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태아는 평생 속임을 당하며 살았을지도 모른다. 때로는 진실이 아플 수도 있지만 거짓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잘못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박세아가 만약 처음부터 솔직하게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 노력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편안함만을 우선시했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세월이 더 흘러 이영민은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들려주었다. 특히 젊은 예비 시어머니들에게는 예비 며느리를 볼 때 겉모습에만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학부모들에게는 자녀의 학교 생활을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학교 폭력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라고 말했다. 박세아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례가 되었다. 그녀가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모든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이 있고 그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한다. 결국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고 거짓은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였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과거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지만 그 전제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정직함이라는 것도 중요한 교훈이었다.